정보 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추석은 14일 수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죠. 게다가 월화 이틀간을 연차로 쓰면 자그마치 9일간을 휴가처럼 쓸 수 있는 연휴네요. 정보톡톡에서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4회에 걸쳐서 추석 연휴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습니다. 연휴를 맞아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고향을 찾아 귀향도 할 테고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친가, 처가 등으로 인사다니러 이동할 일이 많을 겁니다.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상식과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 상식인데요. 몇 가지만 알아두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몰라서 당황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기본 상식들입니다. 첫째,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둘째,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주의 의무를 누가 더 많이 지키지 않았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셋째, 인사사고가 없는 물적 피해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공항이나 학교 내 도로 등 사유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다중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뒷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회수를 물어서 최종 판단합니다. 여섯째, 주 생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한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 처리로 대응하세요. 여덟째,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 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이 안전한지 판단을 한 뒤에 자동차에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서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8가지 기본 상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1. 신호지시 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위반 사고,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사고,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사고, 8. 음주운전 위반 사고,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사고 등 이렇게 11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간단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상식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제 교통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당황하고 놀라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범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4단계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들 간의 현장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만 연락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알린다는 걸 원칙으로 삼기 바랍니다. 교통경찰은 사고 상황을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도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꺼내는 행동은 금물이고요.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시에는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 환자를 움직이려다가 더 큰 부상을 입히기 쉽기 때문이죠. 다만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119 도착 전에라도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의 긴급 금융 활동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그 다음은 바로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해서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합의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뺑소니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워낙 사소한 사고라서 굳이 보험사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든지 보험료를 아껴보려고 했던 경우든지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정말 황당한 경우죠. 그러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경우에는 굳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 쌍방 간에 통화 녹음을 한다든가 문자 기록을 남긴다든가 말이죠. 둘째,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보험사나 경찰이 오기 전에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고가 난 후에 흰색 스프레이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바퀴 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만일에 대비해서 흰색 스프레이는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찾아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파손 부위를 촬영해 놓으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파손 부위 촬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촬영이 우선인데요. 도로가 오르막인지 커브길인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어떻게 설치된 곳인지 등의 중요한 단서를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상당수 차량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만약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면 교통사고 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내 차 블랙박스에 유리한 증거가 담겨 있으면 다행인데 만일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 차량에만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대차 블랙박스 장착 상태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상대차 운전자가 불리한 증거를 감추려고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일을 방지하는 거죠. 셋째, 사고에 관련된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 세워주세요. 안전지대로 차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입니다. 만약 고속도로 등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2차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사고 처리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안전지대로 피해 있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세워두거나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해서 다른 차량이 충분히 피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탄 등을 차량에 구비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넷째, 사고 당사자들 간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교환을 꼭 해두기 바랍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까지 인적사항과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든가 신분증 또는 차량 등록증 등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 운전자가 내게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준다면 자칫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구분돼서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신분증 또는 주민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무섭다고 자리를 뜨거나 상대방과 같이 언쟁을 벌이면 사고 원인과는 상관없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말은 아끼되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대처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견인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가입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어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가 부당 요금 청구 문제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휴게소나 안전지대까지 이동하시고 거기서부터 보험사의 특약으로 가입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는 대부분 10km까지가 무료이고 그 거리를 초과하면 일정 요금을 낸다는군요. 적절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정비소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오해로 한국도로공사 견인차 기사분과 다투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2차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다음 휴게소, 졸음 쉼터 영업소 등 안전지대까지만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니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구에 한 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죠. 그만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추석 연휴에 먼 길 운전이 많아질 텐데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안전운전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교통사고 대처법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